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은행 8월 먼슬리 이슈한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비교한 거고요. 2분기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은행이 컨센서스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특정 회사가 조금 더 하회를 하고 상회를 하고의 문제보다는 코로나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쌓았는가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자이익 단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의 양호한 실적이 나온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자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진도 지금 그 기준금리 50bp 인상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 대출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부진하긴 했지만 기업 대출 단에서 성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자이익은 그 예상했던 것 수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 전분기 대비해서 6.4% 정도의 성장을 시현을 했습니다. 마진단에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9bp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1분기 때 6bp 상승을 한 것보다는 많이 상승을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1분기 때는 기준금리가 25bp밖에 안 올랐었고 2분기 때는 50bp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25bp당의 인상폭으로 놓고 보면 좀 줄어든 거긴 합니다. 그래서 마진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후반부에 다다르고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마진 개선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이자이익 단에서는 그 증권 자회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증권 자회사가 영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실적이 갈렸는데,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채권 평가 손실이 좀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증권 자회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가 상대적으로 이 수수료이익이 아닌 비이자이익이 좀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이번에 비이자이익이 좀 안 좋았는데, 이건 이제 그 비화폐성 환차손이라고 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해서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된 거다 보니까 외환 익스포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을 때 그걸로 인한 손실을 좀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비율 자체는 지금 다 계속 지속적인, 그러니까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큰 그림에서는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경비율이 개선이 되면 판관비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가 QOQ로 봤을 때 판관비 감소 폭이 큰데, 이건 이제 1분기 때 작년에 그 다른 은행들은 작년 4분기 때 반영을 했었던 희망퇴직 비용이 이번 1분기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비보다 중요한 건 대손 비용인데, 대손 비용은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선제 충당금을 많이 적립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경상적인 대손 비용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 대손 비용률은 파란색 막대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그 코로나 선제 충당금이, 그러니까 3년간 쌓았던 코로나 선제 충당금이 회사에 따라서 이제 2021년 세전이익 대비해서 한 10%에서 거의 한 30% 다다르는 수준까지 적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2분기 기준으로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도 낮게는 150%부터 높게는 거의 300%에 이르는 수준까지 적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부실채권 대비해서 충당금이 1.5배에서 3배 정도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입이 되면 그만큼 세전이익에 가산이 되는 거고, 환입이 안 되더라도 실제로 부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만큼은 버퍼로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자산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자본 적정성하고 주주환원 정책인데요. 자본 적정성은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감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자본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임팩트는 아닙니다. 지금 다 11%는 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비금융지주가 자본 비율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내부등급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이고, 지금 다른 은행들은 다 내부등급법이 통과가 됐고 제2비가 마지막으로 통과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자본 적정성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주환원 정책에선 좀 강화가 있었습니다. KB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1,500억 원을 추가로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간 배당이 100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제2비금융지주는 원래 분기 배당을 안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120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이렇게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그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워낙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우리금융지주도 그렇고 뭐 지금 BNK, DGB, JB 거의 한 배당 수익률 10%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9%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런 고 배당 수익률 종목들 위주로 좀 릴레이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월까지 좋았는데 6월에 엄청 크게 빠졌고 7월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하는 거를 보시면 절대 수준으로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뭐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7월 15일까지 빠져서 그렇고 7월 15일 이후로 놓고 보면 또 코스피 대비해서 소폭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가 된 거를 좀 보다 보니 그래도 이제 배당을 좀 신경 쓸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들 좀 보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연말로 갈수록 그런 기대는 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